한번 읽어봐. 엄마가 찾아볼게. 어떤 거를요? 뭔데? My name is로 시작하네. 아, RM. RM 연설. 아니 이걸 읽는 게 도움이 되냐니까?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서 5줄만 해봐. 그러면 5줄 할 수 있는 사람이 10줄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또 한다. DTS잖아. First begins with loving myself. 오늘은 내가 RM이다라고 생각해. 해봐. 시작.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다 외워서 하는 거야? 외우는 것 같은데? Last November, BTS launched the Love Myself campaign with UNICEF built on our belief that true love first begins 뭐로 시작해? 제일 중요한 말인데? 뭐로 시작해? With? loving myself. 엄마가 지금 잘했네. 시켜보니까 잘하네. 잘했네. 근데 야, 우리 외우려고 이번 했더니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 하나 외우고 단어 하루에 100개씩, 100개 너무 많나? 아, 100개씩 찬성. 그럼 딜, 얘 영어 학원 다닌다고 했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간다 그랬어. 잠시만. 잘 판단해보자. 가야 돼. 아빠 저리 가. 아빠가 도와주려는 거야. 아니, 네가 원하면 공부해. 다니면 아니 되지. 공부해. 아빠는. 씻고 쉬어. 너무 애썼어. 아이고. 아직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하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은 거의 중2예요 뭐. 지금. 중2의 모습을 보고 네, 계시는 거예요. 고3이에요 네. 지금 하는 행동. 맞아. 민서가 단시간 안에 RM이 했던 그 연설문을 그냥 술술 외웠어요. 민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그냥 그런 연설문 따라 읽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네가 RM이 돼봐고 시킨 걸 RM이 따라가. 돼봐. 보통 이렇게 어머님이 시키면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편이구나.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면 어머님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민서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따로 시키셨던 게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것 같으죠.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랑 코코를 저희 가족이 재밌죠. 재밌게 봤기 때문에 자기 전에 10분씩 계속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7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민서는 도움이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코코나 아니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왜냐면 아직은 뭐. 지금 듣던 걸 계속 듣고 이미 다음에 뭐가 무슨 대사 나올지도 예측이 되는 정도 맞는데 계속 너 저거 들었어? 너 저거 무슨 단어인지 알아? 너 저거 단어 방금 들렸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체크를 하시니까. 아니요, 지금 지겹다. 너무 과장한 거고요. 저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니, 영어 학원도 가기 싫어하니 이거라도 틀어놓으면 그나마 좀 영어가 환경, environment가 될까봐 한 거지. 아니 사실 근데 요즘 매일 아침마다 단어 105개씩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 완벽하게.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외우고 저랑 그냥 오럴로 테스트해서 105개씩 다 하고 있어요. 30분 안에 105개를. 어머님 한 30분 좀 넘게. 영어 중학 단어요. 한글 뜻, 영어 한글 뜻, 영어 한글 뜻만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지금은 급하니까 2달은 그렇게 해서 단어량을 네. 늘리고 알겠습니다. 대학하면 이제 동의어 같은 거로 늘려가자. 우선은 이걸 이렇게라도 그렇게 외우면 외우자. 배국에 잘 외우겠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진짜 이게 좀 어머님이 아까 제가 너무 그 우려스러워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일단 기본 단어 외우고 이제 유의어, 반의어를 외우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딱 그냥 진짜 정말 학력고사 시대예요. 그게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에세이를 쓰거나 할 때는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습법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 리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네, 네. 저는 조금씩 보입니다, 이제. 조금씩 지금 네, 민서의 네, 장단점이 네, 보이는 네, 것 이제 조금씩 같은데. 보이는데. 되게 놀랐지. 이 컨설팅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정말. 우리는 그냥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저 외고 시험 볼 거예요 한 그런 아마 원장님 그런 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민서한테 용인 외대부고를 시험을 봐보자 한 거는 이제 2028 대입시가 바뀌어가지고 고교 학점제잖아. 외대부고는 완전 교과목들이 그동안 자사고 애들 가르친 교과목들을 막 했던 걸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럼 경쟁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가면 오히려? 가서 잘하는 것도 힘들고. 더 힘들 수 있어서 차라리 일반고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그게 없어 봐. 나 일반고 가야 되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안 하지? 자사고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나 영어 학원도 다녀야 돼 이러지. 벌써 하루 만에 달라졌잖아, 반응이. 근데 이제 저렇게 처음에 생각은 잘하는데 또 학원 막상 가면 숙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 자기 중학교 애들이 하는 말은 밥만 들어요. 어머니, 아니 답정너네. 뭐 들을 생각을 안 하시네. 아버님. 어머니 민설 믿어주세요. 밥만 들어요. 아는데 그 무리하게 하는 걸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니까. 이건 자기는 어떻게든지 가겠다는데 그걸 뺏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말하는 거는 둘 다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착각을 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잘하는 애들 다 성공했지. 그 중에 반 이상은 탈락할 건데 성공한 나머지 케이스를 보고 그렇게 일반화하는 거라고 본다는 얘기야, 내 의견은. 아버님 굉장히 합리적이시다. 진짜 너무 합리적이시다. 근데 영수 2개는 다 다녀 애들. 계속 자기가 또 똑같은 말. 영수 2개 다니는 애 중에 난 잘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야. 난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 어쨌든 나도 내 의견 말했는데 나도 할 정답은 모르지. 어쨌든 같이 좀 고민해보자고. 그래. 의견이 안 맞으시네. 난 아버지 쪽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데리고 컨설팅 업체나 그 대치동 레벨 테스트 보면 수학은 잘하니까 괜찮지만 영어는 아 영어 문제가 아니고. 밑바닥 그냥 뚫고 들어가는. 이미 선행한 애들이 많아서 진짜 그 레벨이 나와요. 2학년부터 시험을 봐요. 1학년은 자유학기자라서 네, 맞아요. 정말 실컷 놀았고 제가 영어 시험 보는 날 불러서 이제 영어 시험 볼 거니까 다 외웠지 하면서 봤더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걱정이 돼서 얘를 새벽 거의 한 2시 반까지 잠도 안 재우고 정말. 얼굴 세수하고 와 이거 다 할 때까지 잠도 못 자. 그래갖고 막 달달달달달달 볶아서 겨우 그때 중간고사를 90 몇 점을 받았어요. 98점. 겨우 98점이면 아니야, 겨우 근데 98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습관은 안 잡혔는데 허세는 쩔어서 서울대 간다 그러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서울대 가나요? 어머님, 일단 이 또래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공부한다고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어머님이 영어 멋진 표현이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드시려면 어머님이 하셨던 교육 방식 되게 좋은데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히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히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어머니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되게 너무 혼동스러운데요. 얘는 그러니까 일반 좀 좋은 학원의 레벨 테스트 볼 정도가 안 되잖아. 그런 어려운 지문을 못 보니까 빨리 과외를 붙여서 단어도 빨리 다 그렇게 100개씩 외우고 또 문법이 하나도 기초가 안 됐으니 문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중3 되는 애를 책을 읽으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제가 너무 벙쪄갖고 이게 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얘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수학이랑 영어랑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봤을 때 얘는 진짜 완전히 이과 향머리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공부에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영어를 과외까지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그거 반대라는 거예요. 굳이 왜요? 심지어는 제가 얘 영어 모의고사 지금 풀라고도 말씀 안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행위라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점수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얘가 영어가 싫어지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예요. 큰 문제가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신 잘 잡고 그냥 책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저희들 앞에서 왔다가 사라졌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막 주마등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나오셨으니까. 네, 결승선에서 네. 이제 대학 골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버님은 제가 못하는 말을 집사람한테 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답을 알고 계셨어,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또래 학생들이 읽을 만한 네. 책을 좀 3권 정도를 좀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책은 스토리 오브 더 월드라는 책인데 세계사 책이에요. 세계사 책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보다 살짝 더 어려운 게 뭐냐면 Global Science라는 책이 있어요. 닉 아놀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요거는 좀 이과 성향이 있는 민서가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건 뭐냐면 Chicken Soup for Teenage Soul 뭐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은 어떻게 읽히셔도 되냐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사전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너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있다고 사전 안 찾아보잖아. 딱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 여기는 이 책들은.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영어가 언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텍스트랑 좀 친해지라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잠시 후 티처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좀 알아볼까요? 도대체 민서가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학생인지 아닌 학생인지를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내야지. 과정까지 내야지. 네, 전체적으로 자, 영어는요? 저는 이제 반딸 반엄. 반은 딸을 위해 반은 엄마를 위해. 부제는 민서야 미안해예요. 뭐야? 어떻게 했구나. 제 의미는 제가 총평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의 미안해로. 네. 자, 바로 현장 채점 들어갑니다. 네. 저부터 하는 거죠? 화이팅! 나 심장이 너무 아파. 우리 딸 어떡해. 오늘은 빵점 나도 돼. 그래. 다 틀려도 어머니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또 분석해 주시니까. 뭐야? 아니, 뭐야? 난이도를 너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마. 다시 한번 민서야 미안해 해. 부재가 이유가 있었어.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니 부재가 이게 왜 많이 안 나왔어요? 32점입니다. 32점입니다. 32점이고 한 바닥은 다 틀렸어. 아니 이게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빅픽처가 있습니다. 제가 빅픽처를 그렸던 게 있습니다. 빅피처 아니기만 해봐요. 영어가 이제 100점 신화의 민서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왜 애를 32점을 맞게 해요?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아까 민서의 미안해가 뭐였냐면 네. 11번부터 20번까지는요. 제가 작년에 현장 모의고사를 쳤을 때 네. 참고로 이제 제 현장은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1등급이 한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정답률이 35% 미만인 문제들만 넣어놨어요, 지금. 왜요? 다 틀리라고 넣어놨어요. 다 틀리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고맙게 다 틀려줬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학원가에서 만들어놓은 레벨 테스트의 실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걸 레벨 테스트. 이런 식으로 레벨 테스트를 봐요.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코디네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를 빵점 의도가 만들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예 애를 기죽이려고 그 미국 로스쿨에서 보는 시험들 있죠. LSAT 그거 문제로 내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래서 바로 학원 등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거랑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맞- 만약에 얘가 이 문제를 지금 다 맞췄으면 네. 얘는 그냥 그냥 영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학만 말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열 문제 가지고만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네. 3번 문제 어휘 문제거든요. 네, 제가 3번 문제에서 얘가 하게 된 고민은 그냥 딱 이건 것 같아요. 얘는 3번을 읽고 답이 없다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쭉 맞아. 보다가 정말. 아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답을 체크해야지. 답을 체크하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쥐어짜내가지고 이제 5번을 답으로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자, 민서야 요거 5번에 쳐져 있는 이거 무슨 뜻이야? 앵걸? 앵글 화 맞지? 분노 맞지? 자 그러면 5번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한테 얘기해봐봐. 해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한 소년이 그의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봤을 때. 이거 어때 보여?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 왜 답으로 체크했을까? 너 이 문제 문법 풀듯이 풀었니 설마? 그러네. 근데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거 물어봤잖아. 문법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럼 2번 한번 보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잠시만요. 외국인이 어색하게. 지내는 외국인 지내는. 자 잠깐만. 너 이거 왜 해석이 안 되는지 얘기해 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어색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그냥 되는 문장. 뭔 소린지 모르게. 이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똥 같은 문장. 개똥이구나. 그냥 개똥 같은 문장인데 나는 이걸 너무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영어가 한국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순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이거 아니고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보죠. 정지 신호가 저기 있네. 민서에게 한번 시켜봅시다. 어떻게 영작이 되니? 정지 신호. 정지 신호. 감히 예측. 그렇지. There is가 나오지, 그치? There is. Stop singing. 그렇지.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한테 요거를 시켜보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영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시아인들이 왜 이렇게 영작을 하냐면 저희는 관계가 중요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공간은 여기, 정지 신호가 있는 공간은 저기인 거죠. 그래서 저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라서 대열이 앞으로 나와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공부과에 생활해 보시면 어머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틀린 영어는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화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장을 더 영어스럽게 써보려면 The sign over there says 말하고 있어요. To stop 멈추라고.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도 놀랬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와닿으시죠? 어머니 왜 이렇게 놀라셨어? 저도 놀랐어요. 이게 훨씬 더 문어체스러운 영어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한테는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이. 그러니까 아이의 사고의 방식이 확 달라요. 결국은 뭐냐면 수능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신 영어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를 읽고 난 다음에 빠르게 내용을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정말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극상위권이냐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딱 상위권 학생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